정도 간격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발상해드립니다. 저는 한대건이고요.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기남 경주 5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퍼스티지와 5번 허니 5경주입니다. 15번 경주의 3번 퍼스티지가 현장 상태를 보니까 앞이 좀 악벽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악벽이 교정이 돼 있기 때문에 3번 마차부차는 지난번에 선행 갔다가 잡아왔는데 단거리에서 뜁니다. 3번 놓고 4번 들여. 서울 3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3경주입니다. 3번 승리나래가 지난번에 안장이 밀리면서 고전을 했습니다. 7번 킹의 플로이시 이 선두권 가능한다면 충분히 이겨낼지다 봅니다. 7번 놓고 3번 단통막권이고요. 안쪽에서 3번 승리나래, 바깥쪽에서 1900m 승부입니다. 8번 장산 천하가 9경주입니다. 3번 선제인격은 워낙에 뭐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편성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9번 롱에임 상태가 좋아요. 5번 놓고 3번 주력. 롱웨이 안쪽에서 3번 선제일격 2위로 9번 3번. 이렇게 말을 하면 머리가 울려. 아씨. 막 뒷골도 아프고 지금 뒷골이라고 해야 돼? 뒷목이라고 해야 돼? 혈압이 높아졌나? 아 목요일만 되면 아주 그냥 몸이 좀 만징 차이가 되는 것 같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게 깔끔하고 항상 이렇게 좀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야 되는데 거의 반 죽어 있는 상태? 예. 그런 날이에요 목요일이 원래. 지금 목요일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아침부터 움직여서 계속 그 가뜩이나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이제 늙어서 계속 하루 종일 머리를 굴리고 있잖아요. 사람들 눈치 보고 아침에는 기수나 조교사 만나고 취재한다고 어떻게 하나 더 빼먹을까 하고 눈치 보면서 알랑방구 다 끼고 오후에는 출마표 떠갖고 또 예상 잡느라고 또 열심히 또 예상 잡고 기사 쓰고 뭐 조교사 인터뷰 쓰고 이러다 보면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모든 좋은 모습들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거의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상태에 앉아있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 저한테는 어떤 보면 또 기쁨이에요. 네, 이거 방송을 찍다 보면 몸이 또 많이 풀려요. 좋은 소식들이 있고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언젠가는 제가 그런 날이 있겠죠. 한대건이가 뭐 토요일 11개 경주를 퍼펙트로 적중을 해서 여러분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안 오나 그랬나? 네. 그런 날 오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참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이제 모든 중심이 경마에 있으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삼성증권에서 주식 배당을 잘못해서 원래 1,000원을 배당해야 될 거를 1,000주를 배당을 하면서 이제 사건이 터졌잖아요. 뭐 기사들 많이 보셨으니까 뭐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근데 그 회사 내에 16명이 그걸 또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일이 커졌죠. 또 일반 투자자들은 갑자기 삼성증권의 주식이 떨어지니까 한 20분 사이에 폭락을 하니까 막 던진 사람도 있고 팔아버리고 아니면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산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내부적인 삼성증권의 문제를 몰랐던 사람들이 경마팬들이고. 예를 들면 삼성증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주식이 떨어지니까 샀던 사람들이 경마팬들이고 반대로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삼성증권의 직원들이었겠죠. 아니 1,000원 줄 거를 1,000주를 줬으니 얼마나 이게 꽁돈이야. 한 사람당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돈이 꽁돈이 생기는 건데 이게 정보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증권가에는 그런 게 상당히 많죠. 좀 뭔가 찌라시라 그러면서 양질의 정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정보가 또 있기도 하고 그 사태를 보면서 이게 지금 경마 돌아가는 거가 크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아침에 되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오면 전화 무지하게 옵니다. 예. 여기저기서 많이 옵니다. 뭐 별 얘기들 다 해요. 예. 뭐 이게 간다, 뭐 저게 안 간다, 뭐 이게 간다고 들었는데 가는 거 맞냐, 뭐 내가 무슨 척척 박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들은 내용 가지고는 말을 해줄 수 있죠. 예. 그게 뭐 예상가가 됐던 일반 편이 됐던 뭐 다른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든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저도 뭐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제가 들으면
이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과를 딱 보면 제가 몰랐던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뭔가 알아보겠다고 직접 기수들 만나고 조교사들 만나고 뭐 관련들 조교부 다 만나서 얘기하고 오지만 저도 놓치는 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 다 알고 하려면 얼마나 다리가 터지겠습니까, 그죠? 그냥 모르니까는 구구도 뒷다리 잡도 소 뒷다리 뒤로 가다 넘어가서 뒷다리 잡듯이 구구도 잡는 거고 배당도 잡고 오는 거고 하는 거고 너무 많이 알아도 안 좋아. 너무 많이 알아도 망가져. 적당히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즐기십시오. 즐기는 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즐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뭐 정확한 소스야. 정확한 정보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런 것들도 숱하게 부러지는 거 우리가 눈이 봐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항상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느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근사치에 가려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거는 제가 항상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경마를 즐기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제자 예상도 참고하시고 아니면 뭐 다른 예상 같은 걸 참고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 내가 이 말을 좋아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똑같습니다. 뭐 경마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그렇고 거의 엇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좋아서 하는 일에는 이겨낼 사람 없다고 하니까 저는 이 경마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이번 주도 좋은 성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수들이 없는 와중에 지난주에 뭐 이 김동수 기수가 너무 잘 탔죠. 그래서 오늘 제가 동수 만났을 때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번 주에도 또 그럴 것 같아요. 이혁 기수도 기선정지를 3일을 당하는 바람에 이번 주에 못 나오죠. 이혁기도 못 나오고 기수 부재가 참 그렇네요. 예. 근데 뭐 해결되겠죠. 또 4월 말에는 한 7명의 기수가 마카오로 갑니다. 마카오에 가서 이제 선중경마 보고 오는 건데 그래서 없는 와중에 또 기수가 더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오늘 또 반가운 얼굴 봤어요. 네, 장초열 기수가 돌아왔더라고요. 4주였나요? 6일이었나요? 4일이었나요? 6일이었을 거예요. 네, 기승 정지당해갖고 한동안 주례 없었는데 돌아와서 다음 주부터 기승한다고 하니 장초열 기수도 또 잘 타는 기수니까 한 명씩 한 명 돌아오겠죠. 문세영도 돌아오고 뭐 김용군도 돌아오고 뭐 페로비치는 모르겠고 또 그런 또 경마장에서 소리 지르는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기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잘해야죠. 뭐 기수고 나발이고 우리는 마법만 잘 맞으면 되니까. 자, 토요일 경마에 한달의 승부처 말씀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5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5, 7, 9, 11. 자, 9경주가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토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 배팅 경주가 되겠습니다. 9경주, 만원 가지고 다 뛰겠고. 제가, 제주 경마는 2경주와 4경주로 승부할 거예요. 5, 7, 9, 11. 그리고 9경주가 더바가고, 제주 경마 2경주, 4경주인데, 제가 한동안 말씀을 안 드렸지만, 무통장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너무 늦게 하시면 제가 짜증을 납니다. 개 짜증을 낼 겁니다, 아마. 제가 뭐, 짜증을 내고 싶어서 짜증내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해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대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니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경주에 닥치면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전화도 여러 기적에서 오고, 또 녹음도 해야 되고, 현장에서 말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감사한데, 조금만 더 일찍 무통장입금 신청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는 뭐 어차피 건필 강마나 에이스 강마 책자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언제나 환영이고요. 언제나 환영이지 뭐 씨고 나 돈 벌어주겠다는데 뭐 잘해야죠. 뭐. 자 출발할게요. 1경주입니다. 경주골이 1000m고요. 9마리 앞필들. 이게 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경주가. 그래서 좀 짜증이 나는데 사실 될 만한 마필들이 은근히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 될 만한 마필들 틈에서 정말 딱 부러지는 축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축은 없고 애매모호한 마필들로만 짜여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 이번 경기를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9번마 수아라 대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10번 게이트에서 이 마필이 발주하는 걸 보고 데뷔전이었었는데 발주가 느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밀렸고
지금 외곽에서 이제 채찍을 동반하면서 타락갔는데 끝거림이 없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48조는 이러한 마필들을 가지고 차기 경주에 선행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패턴이. 그리고 말을 좀 잘 만드는 직구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안쪽에 좀 오면 관심을 가져야겠다 했는데 다시 한번 외곽이에요. 9번 게이트로 밀려났는데 이 지난번에는 굉장히 발이 빠른 마피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는 발빠른 마피 딱 한 마리? 일본 한라데루를 제외하고는 다들 비슷해요. 아직까지는 게이트 이탈 능력이 빠른 마피들이 아니라서 이 구마 소아라 대왕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이번 경주에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보통 데뷔전은 이렇게 되더라도 그 다음 경주에서 승부를 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8조는 이 구마 소아라 대왕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7번 메인 레이서도 뭐 윤태혁 기수 만나봤는데 뭐 워낙에 이 메인 레이서가 보여준 거림이 없죠, 사실. 맨날 홈비권 전개만 일관이 되고 채찍을 동반해서 밋밋한 모습이었는데 원래는 이 마피는 원래 저번 경주 때 윤태혁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당일날 윤태혁 기수가 1위 있어서 바뀌었는데 이철명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별다른 특징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끈끈한 걸음이 있었는데 오늘 태혁이 만나보니까 마피 좀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인가 봐요. 윤태혁 기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윤태혁 기수가 제가 항상 윤태혁 기수를 칭찬하는 편이지만 이 악경마를 잘 다루기로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조교사 몇 명이 윤태혁 기수를 상당히 선호하기도 하고 악경마 잘 다룬다고 선호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윤태혁 기수는 상당히 승부사의 기질이 다분한 기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마피들은 웬만하면은 걸음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편성 자체로만 본다면 능력마가 없어요. 어차피 다들 경주의 조건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좀 더 정성을 들인 마피에게 점수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 한라데오로는 지난번에 기습적으로 한번 선행을 나가봤지만은 뭐 편성의 감각이 아니었었죠. 장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다 거기서 거기였는데 거기서 못 버티는 걸음을 보여서 조금 미심쩍기는 한데 이건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검증해야 되는 마필들이 많으니까 이게 뭐 천멸타기 때문에 가서 원래 버텨버리면 할 말이 또 없습니다. 이마 실버 디자인도 지난번에 안말 편성 이게 늪발동이 걸리는 모습이 최악이죠.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뭐 편성 때문에 봐야 되는 것 같고 사마 강호 개척도 권성호 기수는 뭐 마필은 그냥 모래바닥이 조금 예민한 것 같다고 하는데 지난번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보니까 골마경험이 좀 있어서 그런 건데 한두 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마 엘카가 아마 많은 인기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의 데뷔전이었던 3월 11일 날 주행검사에서는 발주가 조금 문제였었지만은 직선 접어들자 걸음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데뷔전에서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3코너 지점부터 4코너 지점까지 굉장히 심하게 끼어서 주행 불량을 보이죠. 그래서 마필 전혀 걸음을 안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재주행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주행 검사에서는 여전히 좋아요. 그러니까 견제가 없고 뭐 몸싸움도 없는 지들끼리만의 잔치기 때문에 주행 검사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잘 뛰는데 실전에서는 걸음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수 기수도 사실 이렇게 뭐 지난번에 한번 타보고 나서 재주행 검사도 받았지만 주행 검사 모습만 보면 상당히 좋은 마필인 건 사실인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직 어린 티도 있고 애가.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다듬어지면 뛰어준 마필이고 편성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악격을 보였던 마필들도 모래를 맞지 않으면 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베스트는 아닌가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엘카가 베스트는 아니라서 딱 부러지게 말은 못하는데 뭐 나아지겠죠. 편성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겠고. 그래서 9마리가 뛰는데 뭐 오마 엘카가 아마 인기로 팔릴 것 같고 한라데로와 함께 다른 마필들 어리버리 팔리는데 저는 차라리 한번 공격적으로 고마 소아라 대왕을 록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9번을 한번 중심에 세워놓고요. 1번, 2번, 5번, 7번 이 4마리 앞뒤를 다 가져가도 배당이 괜찮다면 괜찮고 또 버릴 거 있다면 좀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는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번 1경주에 기억해놔야 될 거 고마 소아라 대왕 그리고 7번 메인에서 이 2마리 앞필은 조금 기억을 해놔놨다가 차기 경주라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더 컨디션 변화라든가 아니면 주로의 상황 또 당일날 체중도 10마디이기 때문에 어린 마필들이 돼서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고마 소아라대왕 7번 메인 레이서 관심 있게 보십시오. 자, 서울경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리 1000m 8마리 앞필들. 쳐다볼 때마다 속상한 마필이 하나가 있죠. 설마 청단킨즈. 사실 속상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 제가 인기마로 계속 팔렸던 마필이고, 인기마로 팔릴 때마다 이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몇 번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이제 강한민조교사가 아직 젊은 조교사고, 그리고 뭐 생각이 좀 깨어 있죠. 그래서 마필의 관리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강한민조교사도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마필 도입이 돼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면 청단킨즈의 생김새는 상당히 좋거든요. 생김새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걸으면 안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답답한가 봐요. 정말 편성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죠. 뭐 많이 보여준 걸음들이 없는 정말 개똥말들 경주에 청단킨즈가 거의 독보적으로 충막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만들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청단킨즈가 사실 불안해요. 뭐 임기영 기수를 만나봐도 임기영 기수도 조결했거든요, 이거를. 말은 떠거리가 있고 하니까 찔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제 실력이 안 나왔잖아요, 솔직히 실전에서. 그래서 임기영 기수가 또 그걸 다 체크를 했죠. 임기영 기수는 상당히 똑똑한 기수입니다, 보면 승부사 기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장구를 바꿨습니다. 지금 망사 눈가면으로 지금 추가를 해서 뭔가 변화를 좀 요구해보고 있는데, 어떨지는 이제 임기영 기수조차도 장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필의 조교 때의 모습은 나쁘지 않아서, 또 편성이 원체 약하니까 이걸 안 볼 수는 없는데, 뭔가 좀 믿음감은 좀 안 간다? 계속 보여준 걸음이 선행을 가도 너무나도, 뭐 선행을 경합한 것도 아닌데 지가 혼자 스스로 걸어가 버리니까, 이게 눈가면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 얘한테는 의식하지 않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마필은 다 똑같아요. 입장은 다 똑같다고 보고, 일단은 재밌게 보는 마필이 3번 용의주도, 정말 용의주도하게 꼴찌하고 있죠. 지금 6전 동안에 단 한 번도 입장을 하지 못하는 마필은 사실인데, 최적의 전개의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기대가 되고요. 3번 비바공주는 사실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라서 아직까지는 뭐 전력이 검증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마필 뛰는 걸 보면 그래도 선행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가서 한번 이제 버텨봐야 되는데, 이 청단킨즈나 뭐 서울스타 이런 나필들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비봉주가 다시 한번 선행을 나서기는 만만치 않아 보여요. 오늘 제가 조절하기도 못 나왔고, 서울스타도 매번 그렇고, 얘는 뭐 선행을 가도 안 되고 뭐 따라가도 안 되는 마필이어서. 축제 메이킷은 14전 동안에 빵빵이에요.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지만은 매번 올라오는 걸음은 있었는데, 그것도 그게 다인 것 같고. 지금 형마푸부도 데뷔전 모습 보면은 별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얼마만큼 또 발전했을까. 조교 때 모습 보면 나아지고 있는데, 뭔가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8번만 청단 퀴즈를 놓고 막걸을 사는 게 맞겠죠. 편성이 워낙에 조금 약하고, 청단 퀴즈 입장에서는 장구까지 교체하면서 의지를 보이는 거니까 8번을 놓고 사는 게 맞는데, 너무나도 경합이 없는 와중에서 걸어간 걸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는 차라리 3번만 용의주도를 놓고 좀 더 분산해 보겠어요. 3번을 놓고 공략을 하고 싶고요. 5번, 6번, 7번, 8번. 이 네 마리 앞필 중에서 때리고 맞히는 맞건 정해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제 의지가 끝까지 꺾이지 않고 8번만 청단킨즈는 또다시 뿌려질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확고한 뭔가가 생기면 승부를 한번 걸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3번 용의주도 이번 경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마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운이 없다 얘가. 자, 설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고요. 9마리 앞필들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이게 좀 루즈하지. 머리가 아프니까 소리만 치면 머리가 울려갖고 세게 말을 못하겠네. 이해해주세요. 자, 이번 속보공주. 이게 끝번이었죠.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끝번이었습니다. 이 끝번 해제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끝번 해제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 뭐, 조교보는 솔직히 뭐, 좋아졌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요. 뭐, 속보공주가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선행 가도 맨날 덜비가 잡히는 모습이었었는데. 자, 경주거리 1000m의 단독선행.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이죠. 예. 단독 선행이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민호 기수의 입장에서는 최선 다해서 버텨야죠. 상금벌이를 할 수 있는 최종. 근데 13전 동안에 역시나 빵빵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어요. 선행을 가늠없이 이건 사실이고 기존 사실이니까 버틸 수도 있고 못 버틸 수도 있고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뚝심이었기 때문에. 날쌘걸은 뭐 주행 제거 받고 나오는 건데 정구간 안으로 기대해서 주행심사 처음 받은 거죠. 근데 외곽이면 좋겠는데 안쪽이라서 더 주작인 것 같아요. 변화도 없고. 그래서 뭐 스타스악스는 지난번에 제가 비하인드를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안효리 기수가 이마피를 이제 마방에서 1000m 쓸 거냐 1300을 쓸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안효리 기수한테 한번 맡겼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1000m를 갔는데 뭐 편성이 꼬여서 분할되고 막 해갖고 안효리 기수가 생각했던 것대로 편성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했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쉬워할 필요도 없겠죠. 뭐 그런 면으로 본다면 그렇고 얘도 참 둔합니다 말이. 그러니까 초반에 잘 못 붙는 모습이었었는데 지난번에는 좀 욕심을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버려서 선유권 전개를 해버리니까는 정작 힘을 써야 되는 구간에서는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번 경기가 뭐 인기리 마필인 것은 사실이지만 안일의 기수가 이거 잘 타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 선두권에서 너무 무리한 전개를 하니까 걸음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일본 속구 옹주가 선행을 나가는 그림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MJ 질주는 바행규 조사는 김효정 기수가 아직 신인 기수고 하니까 좀 다부지게 못 몰아줬다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안토니오 기수는 항상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놓고 마피를 밀어제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정도 편차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MJ 질주가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따라가는 정도가 되고 7번마 카임룬 여제 주행검사의 모습만 보면 아직 겁이 좀 있어 보여요. 겔트가 열리니까는 좀 이렇게 앞이 좀 당황하는 모습도 있고, 뭐 끝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매력이 많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편성이 약해서 이거 마피를 보는 거지, 뭐 대가리급의 마피는 아닌 것 같고요. 도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띄워보긴 해야 되겠지만, 8번 채플키는 글쎄요, 전력의 변화가 크지 않은 마피에서 쉽지 않고, 그 뭐 하이스타도 최근 두 번의 우주의 모습을 보면 선행을 가든 따라가든 얘는 뭐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공격적으로 간다면은 일본 속보 우주를 놓고 하고 싶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간다면 오면 MJ 질주를 놓고 하고 싶은데 MJ 질주가 지난번에 그런 같은 안효정 기수의 기수 김효정 기수의 기승만 아니라면 편성으로는 가장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5번을 놓고 한번 공략해보고 싶고요. 1번, 3번, 7번 세 마리 앞이 우선적인 공략 막공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뭐 3번이 어차피 뭐 충마로 팔리긴 하지만 전기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 5번이 좀 더 낫고 발전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는 7번 카임루 여제가 아직까지 전력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7번 쪽에서 조금 더 배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번이나 7번 이 마필들 일단 주목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충마 선정 다시 한번 고민해서 결정하고 따질 거 따지고 볼 거 보고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금은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200m고요. 9마리 마필들.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로 상당히 좀 기대를 했던 마필이 나왔는데 편성이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네. 아쿠아스톰은 자꾸 말이 뭘 놀래요. 발진 불량이 있고 지난번에 또 출발 불량, 또 전구간 안으로 기대. 계속 말이 제대로 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얘마 초인대보는 상당히 뭐 고가에 도입이 된 마필이기도 하고요. 저는 선행 갈 줄 알았었는데 이게 외곽이다 보니까 선행을 실패를 했어요. 근데 따라가서 올라오는 걸음으로 보니까 이게 입상을 못했다는 게 참 이상할 정도로 정말 빠릿한 탄력을 선보였죠. 자, 그날 경주가 데뷔전이었었고 따라가는 전개. 또 박태정 기수의 입장에서는 이번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선행을 놓칠 만한 기수가 아니죠. 이 마필이 발주가 안 되는 마필도 아니고 그냥 선행 한 바퀴가 예견이 됐기 때문에 이 뭐 초인대보는 그냥 뭐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충막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 88 빅토리도 주행검사 모습이 괜찮았어요. 앞다리가 조금 들리면 늦발이 되는 모습은 있었는데 뭐 사조 마필들은 이렇게 늦발하는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끝걸음도 나쁘지 않았었고 또
워낙에 조제력 기수가 29조를 떠나서 다른 집 마피들은 많이 기승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기승한 이상 최선을 다할 기수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조제력 기수는 제 몫을 해내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데뷔전이긴 하지만 이 마필에 대한 잠재 능력은 분명히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6번만 에이스 겐트는 이게 마방에 이적을 했죠. 26조의 마필이었는데 나름대로는 뭐 못 뛰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었고, 지난번 2월 10일 경주에서도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어요. 반마신밖에 안 끼었으니까. 이제 김동수 기수는 조교해보니까 조금 이렇게 김동수 기수의 손에는 이렇게 딱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린 티가 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 뭐 마방을 이적했건 안 했건 간에 뭐 약체들의 편성, 이번 초인대보를 제외하고는 3월 88 빅토리도 데뷔전에다가 뭐 7월 퓨어리 휴양 갔다 왔죠. 뭐 이러한 나피들의 편성이기 때문에 에스겐티 입장에서는 욕심을 내볼만 하죠. 뭐 안 될 건 없고. 7월 퓨어리도 이건 제가 현장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가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장 음성 내상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퓨어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최원준 기사에게 한번 물어봤었고 이번 주에도 물어봤었는데 한번 현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브레고리. 이 앞에 주행거리 사고력이 1분 2초 3이에요. 빠른 기록으로 통과를 했는데, 약간 고착성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채찍 동반도 하니까 끝까지 뛰기는 해요. 그러니까 발주 연습도 하고 외곽으로 나와 있다는 부분이 안쪽에 갇힐 염려는 없기 때문에 이마피도 싹수가 아주 없지는 않더라고요. 뛰는 지세를 보니까. 단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1200이라는 부분이 발주 고착에 대한 부분을 감가상각하기 위해서 1200을 선택한 게 아닌가. 또 편성도 만만하고요. 이런 나피들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뛸지 향후의 모습까지도 검증해 볼 수 있는 무대니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설경모 사경주는요. 이렇게 갑자기 목이 베이지. 이거 뭐 초인대보 이거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그냥 대건이 믿고 이걸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4번, 6번, 8번, 7번, 4, 6, 7, 8 네 마리인데 네 마리 다 가져가면 나 욕할 거 아니야? 한대건은 2번을 놓고 때리고 맞히는 맞건 딱 2방 정도로 현장에서 마무리 해볼 생각입니다. 현장에 2방 맞건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상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이고요. 12마리 앞에 주장한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인데 많이 늦었죠. 예. 근데 뭐 앞경주도 해볼만 하긴 한데, 일단 서두는 일단 적중을 하고 들어가고 싶어서 좀 뒤로 잡았습니다. 경주가 1300이에요. 시험은 주목도끼.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맙이죠. 승급전을 치르고, 지난번 경고 때에는 뭐 휴양도 했고, 뭐 귀에 찐디가 들어가서 뭐 못 뛰었던 마필이고, 뭐 사연에 대해서는 재방송을 봤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목도끼가 어떠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실 거고, 저는 지난번 경주 때 뛴 걸음 자체가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됐고, 승급전이라는 핸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마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목도끼를 이겨낼 수 있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대건은 이번 5경주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어요. 자, 어떤 말 놓고, 주목도끼 놓고 한대건 승부 들어갑니다. 야, 그 다음은 남들 인기 1위 말을 뭐하러 열심히 떠들고 자빠졌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목도끼 빼고 싶어갖고 안 달라는 사람들 한둘이겠습니까? 충마 선정, 자기 ARS 팔아먹고 장사하는 놈이 충마 까주고 승부하는 놈 봤어요? 전 자주 깝니다, 여러분들. 제 성적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대가 그냥 충마 까고 나와서 틀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대는 적중해서 일단 내 호주머니 채워놓고 출발하려고 이번 5경주를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겁니다. 충마 시원하게 까드렸고요. 주목도끼 믿으십시오. 이거 놓고 승부해야 될 것 같고, 뭐 2번, 3번, 뭐 7번, 8번, 9번 뭐 이런 앞에도 팔려요. 4번말 레베카까지 팔리겠죠 아마. 물론 이제 저도 이 안에 있습니다. 제 공략 막건도 이 안에 있는데 너저분하게 갈 생각은 없어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거 가져가면 되는 거고, 아직 되지도 않고, 또 지난번 경주 때라든가 최근 경주 모습이 나쁘지 않은데
정작 인기는 실리지만 마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은 크지 않은 마필까지 삭제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죠.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 그러니까 되는 마필과 안 되는 마필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실전에서 막권을 조합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자, 한대건이가 현장에서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금은 6경주입니다. 항저리 1200m고요. 8마리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일단은 뭐 클레오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너무 성적이 최근 안 나오는데 이게 선행 가면은 또 깜짝 뛰는데 선행은 택도 없죠. 뭐 강촌의 별 때문에 이 강촌의 별은 사실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무기력해요. 따라가는 전개하고 나서 무기력한 건데 그러고 나서는 데뷔전에서 진짜 천둥번개와 같은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선행을 강탈을 합니다. 선행을 나서버리니까 끝걸음도 안 잡혀요. 그래서 이 마필은 너무나도 비인기권이었었고 주행검사 모습이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부르죠. 어떻게 잘 뛴 거야? 뽕 맞췄어? 반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준철 기수와 마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래를 안 맞추고 선행을 가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고 선행을 가니까 막상 말이 엄청 뛰더라. 지실력으로 왔다. 그걸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지난번 3월 4일 경주 역시나 선행 강공에 나서는 모습으로 이 마필은 또다시 우승에 성공을 하죠.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이제 1200m로 온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의 끝은 뭐냐면 정답은 강촌의 별은 선행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안 가서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가서 모래 안 맞고 뛰어왔던 전개만 해왔던 마필입니다. 또다시 출전 주수가 8마리밖에 되지 않고 강력한 선행 상백마가 뭐 딱 부러지기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강촌의 별이 선행이 낙관시된다는 점에서는 1200이라 하더라도 4번 마필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어요. 2번과 3번은 다 있는데 4번보다는 빠르지 않아요. 1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로얄에이스는 정말 상승세죠. 뭐 이 마필이 뭐 최선을 다해서 승부를 한다면 걸음 자체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김동수 기수를 만나봐도 컨디션 좋대요. 로얄에이스는 뭔가 자기하고 좀 맞는 합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한 거 보면. 3번 스마트 지프는 얼레벌레 하다 버티는 거예요. 선유권 따라가다가 그냥 얼레벌레 버텨갖고 지금까지 올라온 건데 능력으로는 썩 좋은 마필은 아니고. 자, 7번 천하제왕입니다. 자,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발굽 쪽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신영철 기수 형철 형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지난주였죠? 마스크가 서울의 대표 가온챔프와 함께 부산에 내려가서 정말 아쉬운 경주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형철이 형도 워낙에 아쉬우니까 자꾸 얘기를 하겠죠. 뭐 이번 안쪽에 자리라든가 아니면 4코너 전방에서 또 주행망이가 있었던 거. 좀 경주가 좀 원하는 대로 포지션을 못 잡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뭐 또 잘 타면 되죠. 마스크라는 마필이 뭐 지난주만 뛰고 안 뛰는 것도 아니고 3번의 경주가 더 남아있고 다음에는 서울에서 하는 리턴 매치이기 때문에 장거리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는 차기 대상 경주에 나오면 장거리 경주에 더 적합한 마필이구나 한번 기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철 형이 많이 하셨나 봐요.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 7번 천하제왕도 상당히 정말 사람 여러 번 골탕 먹였던 마필이죠. 예전에 김영건 기수가 기승을 해서 상당히 인기 1위만을 팔렸었고요. 저희는 이거를 빼고 구구마권을 한번 맞췄던 적도 있어요. 저희 한대원의 팬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압도적인 인기 1위였을 때도 뒤로 돌리자. 계속 결정력이 없죠. 꾸역 뭔가 이렇게 선입권에 가담을 하고 결선전마다 보이는데 꼭 한 발씩 져요. 이런 마필들이 계속 좋은 마필들은 아니죠. 결국은 우승을 한번 하는데 그걸 이끌어냈던 기수가 신영철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형철이 형, 신영철 기수를 만난 이후에 걸음이 더 나아진 거예요. 하지만 신영철 기수도 이 마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마필을 타는 데 문제가 없는데 한 발이 더 안 나오니까 그걸 최선을 다해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항상 좀 어렵게 타는 게 마필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달 경주 이후에 발굽 쪽의 문제, 뭐 마필은 큰 문제는 없고 어차피 뭐 4번, 2번이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한다면 3차권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경쟁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막고는 어떻게 살 건지만 현장에서 고민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괜찮대요. 8번 하피이글도 선두권에서 예전에 선행을 가기도 했었고 따라가는 중이도 했었는데 얘는 지금 보면 계속 못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뭔가 한 발 쓰고 있고 걸음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는 못할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삼복은 이런 배당 나오는 마필이 훨씬 더 나아요. 배당 나오는 쪽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번, 4번, 4번, 2번. 뭐 2번만 로얄에이스는 컨디션 좋다고 하고 3번 강철의 별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얘가 선행을 못 가는 거는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안 가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 하여간 선행 갈 겁니다.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거를 마방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선행 강공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4번, 2번, 2번, 4번 3복마권에 대한은 뭐 7번이나 8번이겠죠. 두 마필 안에서 3복마권에 대한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7경주입니다. 10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게 참 진상 중에 진상입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뭔가 능력이 있어 보였지만은 능력이 없는 마필이 또다시 인기마고 이것도 아닌데 하는 마필이 또다시 인기마고 그러니까 축으로 세울 수 있는 마필을 믿음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 마필은 이번엔 찬스야 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그 마필을 한대건은 자르려고 합니다.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여러분들 어떤 거 노리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 만나 한번 한대건 현장 의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말은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한대건이가 두 번째 메인 승부처로 삼는 이유는 인기마지만은 꺾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있다. 이게 주포인트고요. 그리고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 중에 단 한 마리도 능력만은 없다. 분명히 삽질거리 할 마필도 있고 능력이 조금 더 과포장된 마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에 대한 중심을 잡았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이번 7경주 메인 승부할 거예요. 두 번째 메인 승부처럼 승부하는 경주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내용들 그리고 시원한 배당까지도 한번 땡겨올 수 있지 않을까. 자, 7경주 한대건 승부하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봅니다. 자, 설경마 8경주입니다. 흥돌의 1700m. 이건 뭐 별거 아닌데 참 그냥 고민을 했어요. 네, 왜 다 부러질 것 같으니까. 사실 5번마 성원강자와 7호 비드타운이 지난번에도 뭐 인기 1, 2위였었고요. 뭐 이렇게 둘이 손잡고 들어와도 전혀 이상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끝난다 하더라도 전혀 뭐 욕할 필요도 없고요. 자, 지난번 대비해서 7번 비드타운은 57kg 부담량이 많이 올라간 상태고 이제 거의 한계치죠. 빨리 승급하는 게 나을고. 성원강자는 매번 인기가 실리고 나서도 이렇게 시원한 갈걸음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 김효정 기수의 마음을 조금 아쉽게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두 마필이 상당한 인기권이에요.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가져요. 솔직히 두 마필들 다 지우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5번 성원강자는 김효정 기수는 외곽정계를 한번 뽑아볼 생각이다라고 작전 생각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최근의 모습이 꾸준하기 때문에 이 마필은 좀 살려놔야 될 것 같고. 실은 비슷하고 문제죠. 57kg 달고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데 거의 외곽이에요. 얼마만큼 선두권에 가담을 시킬 수 있을지. 어차피 안쪽에 있는 마필들 2번마 로얄아모스라든가 뭐 3번 번개라이언, 5번 성원강자. 성원강자는 좀 둔하다 하더라도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결코 느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7번 비드타운이 그거를 보내놓고 외측에 붙여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중한 중량이 결국 막판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8번 로드킹은 말 그대로 산이 맞는 마필이죠. 천하의 문세용도 중간에 자꾸 제갈에 뱉고 물지 않아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시켰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거리가 늘어난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 있어요. 최근에 1700m를 꾸준히 뛰고 있는 마필인 건 사실이지만 1700m에서 서울탱크와 함께 입상한 것 빼고는 얘가 뭐가 있었습니까? 거리가 늘어났을 때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라서 저는 글쎄요. 혼합 4등급에 나온 게 결코 장점이 되진 않는다. 말은 괜찮은데 좀 찝찝해요. 그러면 위즈레이나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빅투아르가 기승을 해서 꼴찌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이제 주행불량기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제가 마방에 알아본 바로는 이 이빨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를 상당히 예민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가 입이 예민한 것도 있고 또 기대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띵거름을 보면 버리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정상적으로의 컨디션은 아닌 상태에서 출전하지 않았었나 이런 좀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번은 뭐 박태정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는데 태종이 만나 보면 나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마필이 조금 이렇게 찝찝한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근데 마방에서는 좀 내용이 달라요. 마방에서는 은근히 위레이나가 제거름만 발휘해도 뭐 편성이 나쁘지 않으니까 뭐 그 말도 일리는 있고요. 그래서 아예 버리지 못하겠는데 뭔가 놓고 들어가기에는 찝찝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김옥성 기수의 번개라이언도 기습적으로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죠. 이 번개라이언은 선행을 가서 상금을 벌었던 게 다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발주 잘 받아 선행하는 건데 이가 원체 빨로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5번 서원강자를 놓고 할 생각이에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지난번에 3차를 하긴 했는데 5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체크를 해놓는다면 4번, 7번, 8번, 9번 뭐 다 내 말에 가져가야 되는데 뭐 다 가져가서 뭐 영향가 있겠습니까? 자를 거 잘라야지. 현장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공략을 한다면은 한 방 때리고 한 방 방어 이 두 방의 막권으로만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경우고요. 안 되는 마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의 조교 상태라든가 패턴을 보면 조금 안 되는 스타일에 조교도 얼레벌레한 마필도 있고. 그러니까 8경주는 한대원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원의 음성정보 뭐 문자를 시청하기 너무 늦었잖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봅니다. 자, 설경막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군기념 경주 5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퍼스티지와 5번 허니. 5경주입니다. 15번 기수의 3번 퍼스티지가 현장 상태를 보니까 마필이 좀 압력이 좀 심했던 마필인데 압력이 교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마차부차는 지난번에 선행 갔다가 잡아왔는데 단거리에서 뜁니다. 3번 놓고 4번 주려. 서울 3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3경주입니다. 3번 승리나래가 지난번에 안장이 밀리면서 고전을 했습니다. 7번 킹의 플로이시 이 선두권 가져간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7번 놓고 3번 단통막권이고요. 안쪽에서 3번 승리나래, 바깥쪽에서 1900m 승부입니다. 8번 장산 천하가 9경주입니다. 3번 선제인격은 워낙에도 뭐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편성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9번 롱에임 상태가 좋아요. 5번 놓고 3번 주려. 롱웨이 안쪽에서 3번 선제일격 2위로 9번 3번 선행형 마필들이 상당히 빠른 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결국 그러다가 둘 다 몇 마리의 마필들이 자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러한 경주에서 차분하게 따라가서 한 발 쓰는 마필들 노려볼만 하죠. 경주의 전개의 조건은 그래요. 그러니까 선행형으로 빵 하고 나가는 마필들보다는 그 마필들을 어느 타이밍에서 잡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이것만 찾다 보니까 근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중의 근사치에 갔습니다. 자, 한대건 현장에서 깔끔하게 공략해 드리겠고요. 이 경주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잘하는 마필들이 많아요. 1번 대기석도 지난번에 맞춰 먹었고, 2번 세라킹도 승부 걸어왔고, 승부경주 한 방으로 들어갔던 마필이고요. 태페션들도 승부경주로 19배짜리 배당 먹었고. 그 외에도 많죠. 투고윈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경주 마필들인데, 이렇게 이쁘게 편성을 짜고 나왔으니, 한대건이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9경주 하나로 토요일 경마에 모든 뭐랄까요, 하루의 경마를 마무리 질 수 있는 경주? 네, 그만큼 이번 9경주가 상당히 중요하고 무게감을 가지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10경주입니다. 경주가 1400이고요. 7마리 마필이 출전했는데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될 마필이 있고 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마필도 있고 뭐 그렇네요. 일단은 뭐 큰 바다 김효정 기수는 지난번 이동화 기수가 입상권을 지짐을 한 상태에서 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죠. 예. 자기가 계속 타오던 마필이 어느 날 선전을 해서 우승을 하면 칭찬을 받지만 남이 잘 탔는데 내가 못 타서 깨져버리면 그 다음 경주에 욕을 좀 많이 먹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담감은 좀 있어 보여요. 김효정 기수가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예전에 김현정 기자 큰 바다에 탔을 때 성적이 좀 안 나왔던 마필이었었고, 물론 이제 그때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걸음이 변화가 와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저는 좀 단순하게 기술을 좀 많이 우습게 보면 어떨까. 그게 만약에 예전에 큰 바다가 못했던 이유가 김윤정 기술을 좀 우습게 봐서 마필이 안 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서 뭔가 충나로는 2% 부족해. 이번 금왕전에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는 태종이 형이랑 직접 얘기한 거니까 제가 오늘 들어가서 태종이 형이 지난번에 금왕전에서 4분에 3반이 졌는데 이 마필이 힘을 쓰면 이 갈기가 앞에 있는 이 갈기 있잖아요. 이게 쓴대요. 그래서 그거 갈아쥐다가 제대로 못 갈아줘갖고 고삐랑 연결돼 돌리면서 고삐를 잡다 보니까 못 잡아서 그 줄기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마를. 그래서 그걸 잡다 보니까 딱 4분의 3반을 깨졌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우승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좀 내표를 했습니다. 언제나 조교는 안 좋죠. 이번 뭐 금왕전제가 뭐 언제 조교 때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나 조교는 안 좋고 다시 한번 선행 강공의 자산을 앞이 돼서 버리지는 못하겠는데 최근에 금왕전제가 조교 때 모습을 보면 너무 안 좋아서 지난번에도 안 좋았었고 이거 이러다가 좀 망가지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3번 진격의 천마는 사실 발주가 썩 좋지 않아요, 최근.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말 7마리 나오는데 7번째 따라가도 충분히 한 발에서는 내가 7번째에 있는 거랑 시험원 게이트에서 12번째에 있어서 최후위권 전개하는 거는 완전히 틀리죠. 2변 정도는 3번 진격의 천마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충만감을 5번 장산을 놓킵니다. 자, 이 마필은 지난번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이기도 하고 연습 주행을 사실 지난번에 해본 거예요. 3월 16일 날. 뭐 주행 재검이 아니라 연습 주행이었었고 항상 그만큼은 뜁니다. 또 워낙에 근성이 있고 다부지게 떴던 마필인데 사실 부담 중량이 조금 뭐랄까요. 지난 연습 주행할 때나 아니면 지난 1월 6일 경주에서 56kg 달았는데 부담량의 영향으로 이 마필이 못 뛴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번 경주를 뛰는 걸로 인해서 이 마필 검증이 될 겁니다. 장산 루키는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오로지 선행밖에 모르는 나는 선행밖에 몰라요. 6번 노동원제는 선행 못 가니까 아웃이고 지금 알파 오메가도 지난번에 못 뛴 거는 아닌데 이게 널뛰듯이 기복이 있는 마필이고 승급전이라는 핸디가 있어서 과연 그걸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런 관건을 보여줍니다. 상대가 달라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5번 장산 놓기와 2번 금왕전, 1번 큰발 이 세 마리의 마필 안에서 끝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충마 선정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게 금왕전 때는 조교 때 계속 베스트가 아니었었고 장산 놓기는 공백 이게 출전 주기가 조금 길어졌고요. 큰 바다는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만약에도 말이 김호정 배스를 우습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아예 농땡이 부리고 안 뛰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압축이 쉽게 되는 경주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경주가 돼버리는 그런 흐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5번을 놓고 1번, 2번, 3번 5번 놓고 1번, 2번, 3번 이 안에서 주력 바건과 때리는 바건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5번 놓고 1번, 2번, 3번 중에서 한대건과 함께 재밌는 막건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신다면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토요일 경마에 11경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는데 군기념 경주 5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퍼스티지와 5번 포니 5경주입니다. 15번 경주에 3번 퍼스티지가 현장 상태를 보니까 이 마필이 좀 악벽이 좀 심했던 마필인데 악벽이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3번 마차부차는 지난번에 선행 갔다가 자빠졌는데 단거리에서 뜁니다. 3번 놓고 4번 드려. 서울 3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3경주입니다. 3번 승리나래가 지난번에 안장이 밀리면서 고전을 했습니다. 7번 킹의 플로이시 이 선두권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7번 놓고 3번 단통막건이고요. 안쪽에서 3번 승리나래, 바깥쪽에서 1900m 승부입니다. 8번 장산 천하가 9경주입니다. 3번 선제인격은 워낙에 뭐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편성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9번 롱에임의 상태가 좋아요. 5번 놓고 3번 주력. 롱웨이 안쪽에서 3번 선제일격 2위로 9번 3번 일단은 뭐 빠른 마필은 다 있죠. 또 빠른 마필들이 있는 와중에 그걸 더 빠르게 끌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9번 행운골은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에요. 워낙에 이제 발주기 이탈 능력이 빠르고 경주를 주도하고 있는데
뭐 선행을 가지 않고서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임기현 기수가 타기 전에 문세영 기수는 굳이 선행을 안 가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러니까 대상 경주에서는 강자들이 있으니까 그게 안 통하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충분히 통한다고 했는데, 자, 이번에 승급전이에요. 기수 또한 임기현 기수로 바뀌었고. 근데 임기현 기수가 회원골에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문세영 기수가 안 돌아온다면 기상할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이걸 가지고 굳이 발빠른 마피들이 보내놓고 따라가서 한 발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고마 행운골은 선행을 갈 수 있는 여건이 항상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발주기 이탈이 빨라서, 물론 다른 마피들이 빠른 마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불안 요소가 있는데, 그래도 행운골이 이걸 압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과연 축으로 행운골을 놔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마피를 놔야 될 것인지 이걸 갖다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한대관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잘 떴던 1번마 OK97이라든가 3번 넌감동이야, 5번마 미스터 챔피언, 3번 스칼렛 위치, 뭐 이런 마필들, 뭐 11번 글로벌 드림은 지난번에 저희가 승부처로 가지고 가서 큰바다와 함께 적중을 시켜드렸던, 아니구나, 큰바다를 내가 안 불렀구나. 이제 기억났다, 씨. 글로벌 드림을 로크하면서도 큰바다를 안 불러드려서 제가 개차 많이 났던 노동호제까지 불렀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와우캣도 빠르고 휴양 갔다 왔으니까. 일단은 승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11경주는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선두권이 무너졌을 때의 대안을 찾아놨긴 했고, 행운골을 인정한다면 행운골의 파트너로 딱 한 마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공략할지는 천장에서 최종 예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음성정보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음성정보,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11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토요일 경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14일 한대건 토요일 경마 방송 마무리 지었고요. 승부처 한번 공개드리면서 정리할게요. 5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5, 7, 9, 11, 5, 7, 9, 11.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2경주와 4경주 여기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